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지방에 거주하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지지리도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능력도 없는 주제에 덜컥 아이가 생겨 결혼까지 이어진 그런 못난 남편이었죠. 그 당시에는 사지 멀쩡하고 책임져야 할 가족까지 생겼으니 어떻게든 열심히만 일하면 나중에는 잘 풀릴 거라 낙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참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작은 원룸에서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웃고 장도 보고 밥도 해먹고 참 행복했지만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렇게 제가 작아짐을 매 순간 느꼈습니다. 낮에는 화물 용달을 띠고 새벽이면 세차장에서 남의 차를 팔이 부러져라 닦고 그렇게 죽어라 일을 해도 월말이 되면 세금이며 생활비며 병원비며 항상 쪼들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는 나중에 우리 아이가 나올 때면 생활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잠도 못 이루던 나날이었습니다. 그 힘든 나날 속에서 저를 괴롭게 했던 것은 처갓집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사실 돈도 없고 밤낮으로 일하느라 시간도 못 내서 친구들과 연락도 뜸해지다 보니 제 지인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쩔 수 없지라며 담담하게 넘겼지만 처가는 달랐습니다. 물론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된 사이가 달가울 리는 없지만 적어도 아내에게는 처가가 그렇게 무심한 태도로 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고 결국 결혼식장에도 오지 않으신 분들이지만 제 아내이기 이전에 장인 장모님의 딸이 그렇게 찾는데도 어쩜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는지 저는 그게 가장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비어져 있는 자리를 보며 아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신혼여행을 다녀온 날에도 문을 안 열어주셔서 2월 그 추운 날에 오들오들 몇 시간을 떨다가 결국 돌아왔던 일도.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아내를 보기가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못난 저를 만나 부모에게 이런 취급이나 당하게 만든 제가 너무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에게 저는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떳떳하게 찾아뵙자고 아내를 달랬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달랬었는데 결국 저희 아이가 태어나던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점심때쯤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타지로 화물을 배송하던 날에 하필 아내에게서 곧 아이가 나올 것 같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화물을 한가득 실은 후 한참을 달려온 터라 버리고 아내에게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땡땡이가 곧 아이가 나올 것 같다고 하네요. 제가 빨리 가봐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혹시 땡땡이 데리고 병원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걸 왜 나한테 부탁해? 자네가 알아서 하게. 자네가 그렇게 아이 잘 키울 자신 있다고 결혼한 거 아니었나? 그럼 자네가 알아서 하게. 그럼 그만 끊게. 정말 다른 일도 아니고 아내가 출산을 한다는데 장모님께서 무시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본가에 연락을 하자니 타지에 살아 오시는 게 어려우시고 친구에게 부탁을 하자니 친구가 없고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산부인과에서 아내가 몸이 약해 예정일보다 일주일 먼저 입원까지 하라고 권유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인데 어디 하나 부탁할 곳도 없고 다시 한번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를 않으시더군요. 장인어른께 연락을 드렸더니 모임에 나와 계시다고 못 간다며 마찬가지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더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금방 갈 테니 먼저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라고 하고 저는 짐이 가득 실린 화물차를 몰고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밟고 왔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바쁘게 도착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아내를 찾으니 간호사 한 분이 쩔쩔매면서 입원실에 있는데 아이는 사산이 되었다고 하네요. 사산이라니.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곧 담당 의사 선생님께 안내를 해주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병원에 오기 전에 아이는 죽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탯줄에 이상이 생겨 아이에게 가는 산소가 줄어 사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면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뒷 이야기는 기억이 나지 않고 아이가 죽었다라는 말만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우리 아이랑 아내를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이랬고 곧 있으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이 설렜는데 처음에는 믿겨지지가 않다가 나중에는 견딜 수 없이 서럽고 슬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아내와 슬퍼하다 보니 나중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힘들다고 전화했을 때 처갓집에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주셨으면 그때 전화를 받고 바로 달려가 병원으로 갔었으면 우리 아이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정말 치가 떨리게 미웠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에도 그러게 부모 말 안 듣고 니네끼리 그렇게 잘 살겠다고 우기더니 부모 말을 들었어야지 라고 말하던 장모와 장인어른이 미치도록 미웠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와 저는 처가와 연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그동안 저는 본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과수원 근처에 아울렛이 들어오는 바람에 가격이 크게 올라 그걸 처분하고 작은 빌라를 몇 개 지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더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셨던 부모님 덕분에 저는 매달 생활비 걱정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만 받고 살아도 그럭저럭 살림이 되더군요. 그렇게 지난 아픔에서 벗어나 조금 편하게 지낼 무렵 처갓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연락이 온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자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가 잘 풀려서 건물주가 되었다고, 니네가 참 어렵게 고생했으니 이제서야 잘 풀리는 거라고, 니네는 잘 살 거라고 등등 이런 소리를 실없이 웃으며 늘어놓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시며 주말에 시간을 내달라는데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단칼에 자르고 마주보기도 싫은 사람들이지만 그땐 오히려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약속한 시간이 돼서 잔뜩 힘을 준 채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마중 나와 서 계시면서 저의 외제차만 뚫어져라 보시더군요. 그 차에서 저희가 내리니 되게 놀라시면서 저희를 바라보시는데 장인어른께서 그런 눈으로 절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우리 최서방 거리며 잘 될 줄 알았다느니 처음부터 우리 식구라는 게 딱 느껴졌다느니 하는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듣다가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게 하나를 인수해서 고깃집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가 크다 보니 처음에 투자를 무리해서 했다. 그러다 보니 운영자금도 부족하고 대출금 갚기도 조금 벅차다.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장사해서 갚겠다라고 하십니다. 정말 처음으로 연락해서 나간 자리에 돈 이야기라니. 역시는 역시라는 생각에 얼굴 보기가 역하더라고요.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옛날 일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순간 화도 치밀어 올라 생각을 했습니다. 빌려주기로 하고 제 날짜에 안 빌려주면 아주 곤란해지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 흔쾌히 1억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냉큼 빌려주겠다고 하니 장인어른은 사위 잘 뒀다면서 기뻐하시던데 정말 안 입고 와서 다음 달 10일까지 꼭 입금을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0일이 되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전화며 문자며 난리를 치더니 다음 날이 돼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바빠서 몰랐다고. 그러고 다시 입금을 해주기로 하고 연락을 끊고
다시 보내주겠다 하고 연락을 끊고를 2달 정도를 반복하니 집까지 내놓으셨더군요. 그러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며 사정을 하시는데 장인 장모 2분 계시는 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달라고 사정했을 땐 꿈쩍도 안 하셨잖아요. 염치 없으시네요. 저 다시는 장인 장모님 안 뵈려고 결심했습니다. 1억이요? 1억 같은 소리 하시네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집을 팔아서 길거리에나 앉든 빚쟁이들 피해서 평생 도망을 다니시든 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개새끼 소새끼 사람도 아닌 것이라며 연락이 오더니 결국에는 집을 팔아도 메우지 못해 가게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속이 시원해 죽겠습니다. 돈 하더니 그 돈에 당해보니 어떤지 정말 물어보고 싶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